예. 자,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자, 8월 말이고요. 자, 내일부터는 9월인데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날짜를 제가 역사 속에 8월 31일은 어떤 날이 될지를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밥 많이 드시고 오신 우리 원장님하고 방송 시작해 볼게요.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7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밥 많이 드셨죠? 예. 저는 오늘부터 동조단식 하려고. 아이고 참. 바로 시작할게요. 예.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국민 항쟁을 어제는 호남에 가서 국민 항쟁을 시작해 달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 대한 그 저항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굉장히 그 말하자면 수동적 언어였어요. 어제는 국민 항쟁을 시작해달라, 내가 하겠다라기보다는 시작해달라 이런 거였었거든요. 어제는 국민항쟁을 선언하는 의미였었죠. 네. 예. 근데 저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오늘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 항쟁을 본인이 스스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게 예고편이었던 거죠, 지금. 근데 저게 단식일지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단식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단식하지 마라, 삭발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저거를 왜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달리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근데 이제 그 국민항쟁이라고 하는 거를 그 조금 말뜻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고심해 갖고 만든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었고 본부장 비리 같은 경우는 수사해라. 그다음에 그게 수사가 잘 안 되면 특검으로 가자. 김건희 특검 가자.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대상과 목표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거든요.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는 철학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담겨 있는 건데 양평 고속도로도 그 국정조사하자 이런 모든 거는 반대의 뜻이에요. 반대. 그게 문제 있는 걸 문제 제기하고 이러이러한 대통령의 정책과 행위에 반대한다 이거였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이제 방류를 했어요. 방류 중단을 정부가 선언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였었냐면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제안 내지는 반대였었는데 항쟁은 뭡니까? 항쟁은 전면전을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언어가 달라진 거죠. 예, 언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오염수 방류까지 돼갖고 전 세계의 비상 상황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안 싸웁니까? 정말 이게 나랍니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왜 안 싸우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기대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해봤던 거죠. 근데 안 돼요. 그게 항쟁은 뭡니까? 항쟁은 전면전을 선언한 거거든요. 전면전의 선언은 뭐예요? 전국적으로 그쪽의 우두머리를 꺾겠다는 거예요. 이거 끌어내리자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항쟁은 뭐예요? 그냥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핵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2, 3일 전부터 빌드업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그냥 폭주를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단식은 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무기한 단식이잖아요. 예. 저 뜻은 뭐냐면 국민들이 일어서 달라에 내가 앞장서겠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렇죠. 네. 앞장서겠다라고 이제 네. 그 지금까지는 문제 제기하고 반대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앞장선 거죠. 앞장서서 뭘 하겠다. 항쟁하겠다. 항쟁을 하면 자, 항쟁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바꿀게 이걸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은 너 끌어내릴래 하는 거예요. 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0이에요, 0. 1도 없어. 받아들이기는커녕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겠죠. 네. 1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지가 윤석열이 받아들이는 거 하나, 안 받아들일 때 국민들이 해야 될 거 하나가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조건이 뭐였었죠? 뭐 걸었잖아요, 세 가지 조건. 그렇죠. 이제 뭐 사과도 하고 뭐 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고 일본에 촉구도 해야 되고 막 있는데 국제형법재판소에 제소도 하고. 한 가지 더 받아들일 가능성 없을 때는 결국에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무기한 단식이거든요. 예. 달리 말하면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 뜻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윤석열 탄핵의 시작점이라고 봐요. 물론 전국이 어떻게 끌어갈지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댓글 부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관련된 그 기사에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달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감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내가 살신성인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한 2년 동안 해왔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뭔만 하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기라는 댓글을 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예. 이 시작점인데 이런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런 거죠.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검찰에 나가기 싫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투쟁인 거고 이거는 전면전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속내에는 너 끌어내릴 거야가 숨어 있다고 봐요. 내가 죽는지 네가 죽는지 한번 보자. 속내의도 아니고 항쟁은 뭐예요? 전쟁은 적을 괴멸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항쟁은 저항하는 투쟁이고 저항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너네가 계속 이렇게 국민들 조롱하고 국민들 뜻을 반대하고 계속 제안을 했어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정말 잘하라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항쟁이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 너네들 끌어내리겠다. 그렇죠. 라고 선언한 거예요. 정권 교체를 선언한 겁니다. 어저께 그 목포에서 있잖아요. 예. 서영교 최고가 연설을 하는데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윤석열을 하고 자기를 말 안 해.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깁디다. 탄핵하라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거를 서영교 최고도 즐기는 거고 그래서 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점은 이야기 안 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제 총선을 압도적으로 밀어달라는 이야기가 주였지만 사실상 지금 윤석열 집권한 지 1년 4개월 된 시점에 정권교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자체가 지금 한 80% 정도는 발톱을 일단 밖으로 드러냈다고 봐요. 이 정도쯤 되면 80%도 이제 넘었죠. 네. 그 뜻을 다 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탄핵 그 단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났을 때 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20대 때부터 단식 투쟁을 많이 봐왔고 많이 해왔고 그랬잖아요. 단식에 특화된 체형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랬죠. 그 기억납니다. 지방 예산 등등 관련해 갖고 단식을 했는데 그때가 16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천막 쳐놓고 광장에서. 했었죠. 그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좀 말렸고 했는데 그때 오래 안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무척 취약한 체질입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봤고 그때 단식한 것을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단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 오래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진짜 국민 항쟁, 국민 저항 전쟁을 시작을 하자라고 제안했으면 국민들이 빨리 받아줘야 돼요. 그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은 국민 항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전략가들이 그런 걸 제안하고 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 싸우고 촛불행동 싸우고 각자 따로 싸우잖아요. 요 따로 싸우는 조직들이 묶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묶었냐면 과거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말고 그 전에 독재 정권에 저항할 때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국민들을 그래서 지금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제정당 종교시민사회단체 연합 비상시국회의를 만들면 됩니다.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서 국민저항을 이 단위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성이 되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 시점에는 단식을 만류를 하고 우리 시민사회 어른이나 종교계 어른들이 단식을 만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비상시국회의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단식할 명분이 없어요. 이제 저항할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각기 따로 싸우고 종교계 어른들 따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상시국회의를 이 항쟁 선언을 받아서 비상시국회의를 만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맨 앞에 서 버렸어요. 맨 앞에 서서 이제 같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단위들이 함께하는 비상시국회의, 이른바 이제 국민 비상시국회의죠. 그거 만들면은 거기 이제 싸워야 되니까 싸울 땐 단식을 중지해야죠. 예. 2016년에 단식 장면 일단 볼까요? 저기 2016년 6월 13일 날이거든요. 예. 여기서 성남시 간부들과 회의를 해요. 저 광화문 단식장에서. 예.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권과 싸우는 전면전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여기에 같이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 건데, 저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은 그냥 너 끌어내리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뒤에 뭐 이렇게 어떤 로드맵 없이 시작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예. 내가 죽는지 네가 죽는지 보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투 시작이다라고 일단 보고, 예. 윤석열 정권도 지금은 이제 댓글 부대가 좀 등장해서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그 이미지를 치부할지 모르지만 오늘 단박에 그거를 뭐라고 잘랐냐면 4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자회견에서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하거든요. 예.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정치인들의 흔한 단식이 아니라 만약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뭐 한 며칠 하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쇼가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식 자체가 궁여지책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예. 윤석열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면 이거는 정권 퇴진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결과가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항쟁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되는 게 항쟁은요. 양쪽에 명운을 걸고 그 전면전을 선언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반대였거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인데 더 이상 받아들일 싹수가 없으니.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김기현 당대표를 통해 갖고 그다음에 윤 모시기 원내대표를 통해 갖고 계속 조롱할 거예요. 계속 굶어라. 아니면 거기다가 굶는데 이게 좋습니다고 하면서 아마 그 수산물 배달할 수도 있어.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거든요. 폭식 투쟁이야? 뭐? 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조롱할 건데 지금 국민들 74%가 넘는 국민들이 해양 오염수 방류는 해롭다라고 하는 것에 인식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어찌 보면 외통수 전쟁을 벌였지만 가장 적절한 전쟁을 벌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밀리면 예.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끝없이 밀리면. 그러니까 저쪽이 작용을 하면 이쪽에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을리다 보니까 반작용이 사실상 큰 의미가 별로 없었던 거죠. 예.
집회하는 걸로는 끝나지가 않으니까 저거는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이자 살신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게 저는 계속해서 이 민주당이 장애로 나와야 된다. 이게 장애로 나오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저게. 근데 저거를 이제 일베들 그 세월호 폭식투쟁 하듯이 조롱해버리면 안 되고 저쪽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시작하면 정권 끝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일베들이야 뭐 우리 그 관심사도 아니고 뭔 그 나름대로 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해도 저는 관심 없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표 단식의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예. 최근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긴급 비상처제 돌입하고요. 오늘 저녁에 그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이제 비상의총을 네, 그걸 하는 거거든요. 예. 1박 2일 동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동조를 하는 건데 결국 긴급 비상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전체의 구성원들이 지금 윤석열에 대항하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날도 다시 더워지고 그러는데요. 지역 행사 가지 마십시오. 욕 먹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 지금 의미 없을 때고요. 지역에 가서 당원들 만나고 대의원들 만나고 지지자들 만나는 거 진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건 제 얘기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당원분들 지역에 무슨 행사 일정이 있으면요. 그쪽 그 지역 사무실이나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하세요. 지금 지역에 가고 내 표밭 닦을 때냐. 지금은 중앙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 항쟁을 하면서 중앙에서 윤석열과 전면전을 벌여서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서 함께 싸울 때이지 지역에 와서 얄팍하게 뭐 이렇게 뒷주머니에 숟가락 꽂고 밥 한 끼 얻어먹고 당원들 만나고 지지자들 만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각 시기별로요. 거기에 시적절한 투쟁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공적 임무를 부여한 국회의원들이요. 나 혼자 살겠다고 지역구 관리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주말 집회에 네. 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고 나와야죠.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동조 단식하고요. 지금 맞습니다. 네. 9월 2일 국회 시작되잖아요. 사실상 저는 예산안 통과하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정감사해서 뭐 합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진짜로 전쟁이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아마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내부적 회의를 제가 다 듣진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장외 투쟁 우리가 계속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제안 무수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제안했는데 저는 벽에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정감사가 그 한 달 정도 앞두고 국정감사 해야 된다. 이 주장하는 의원들이 아마 저는 상당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하게 되면 본인들이 언론에도 노출되고 본인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외로 나가는 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지도부한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도부는 전면적 장외투쟁하고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쪽의 결기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왜 장외투쟁으로 못 나왔을까? 의원들의 반대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의원들의 반대는 왜? 내일 모레 국정감사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해야 된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된다. 국민들은요 지금 거리에 나와서 국회 일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하고 다 거리로 나와라. 이게 세계사적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들어졌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거의 호롤단신으로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사직생의 각오로 지금 단식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역에 가서 지역 활동한다? 국정감사한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일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문제. 청문회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예, 청문회 하지 마시고요. 대법원장 지금 임명 동의안에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보세요. 내년에 170명이 되든 160명이 되든 그중에 50명 날아갑니다. 선거법 뭐든지 걸게 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할 거고요. 법원에 올라가는 순간 철저하게 보수 지향적인 현재 대법원장 후보 여러분들 다 죽입니다. 선거에 이기고요. 법원에 가서 집니다. 그런 대법원장 뭐 하려고 임명해요? 대법원장이 없어도 대법원 돌아갑니다. 그건 내년 총선 이후에 국민적 인식과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그때 대법원장을 다시 임명하라고 중도적 성향의 대법원장을 임명하라고 그때 요구하면 됩니다. 그때는 저도 발언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하면 됩니다. 혹시 기회가 돼서 저와 함께 22대를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의회투쟁을 하는지 스탠다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공중부양 하셔야지. 초선 때도 공중부양인데 이제 공중부양해갖고 이번에 이제 제 타이틀은 그 요즘 뭡니까? 어디죠? 디즈니 플러스 뜨고 있는 강풀 원작의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어요. 계속 떠다니는 초인이 있거든요. 초인지 가서 계속 국회에서 천정에 붙어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기득권인 현역 의원들은 살만한가 보지? 이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냥 미친 정신병자 하나가 밖에 나와서 칼 들고 칼부림하는 거예요. 묻지마 칼부림하고 있는 거야. 그 자를 앞에 놓고 대화하면 대화가 돼요? 무조건 테이저건이든 권총이든 쏴가지고 얘를 잡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어야지.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꾸 미친놈이 지금 묻지마 살인을 한 서너 건을 지금 서너 건도 아니 수십 건을 했는데 대화하겠다고 덤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한테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라. 지금 저쪽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요. 당대표니까 성남시장이었다면 이렇게 메시지 안 냈을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항쟁의 사전적 의미는 맞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근자에 있었던 것을 우리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입니다. 87년 6월 항쟁은요. 전두환 대통령의 간접 대통령 선거에 맞서갖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을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임기 1년 남겨뒀는데 끌어내리겠다는 뜻이었어요. 결국 직선제를 개헌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끌어내린 거랑 똑같거든요. 이 6월 항쟁의 결국 노태우 정권을 갖고 그 이후에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용적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의 항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항쟁 들어가죠. 국민 저항, 국민 항쟁 선언했잖아요. 그럼 의원들은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단식하는 거요. 길거리 나가는 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는 거 박수를 보내지만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의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입니다. 권능이죠, 권능 그게. 입법부의 유일한 권능이에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봉주 TV에서도 얘기했고 여기 새날에서도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권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있어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잘한다고 스스로 자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었고 오염수 방류 중단 결의안을 국회에서 낼 수 있는 거 일반인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탄핵 발의하는 거. 이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저를 또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하는 거 지역구 갖고 조기축구 도는 거에 저도 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 도는 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지역구 모임 갖고 마이크 잡고 건배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시켜줬을 땐 4년 동안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걸 안 했잖아요.
이제는 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표가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국회의원직을 거세요. 걸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축적되었던 탄핵심사연구위원회라도 당에서 좀 만드세요. 이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하나도 검토가 안 돼 있잖아요. 항쟁이라고 하는 거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과 권능과 능력은 탄핵이라는 용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시작이 예.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선언이에요. 없어요. 그럼요, 지금.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뭐 저쪽이 이제 뭐 댓글 작업하면서 뭐 사법 리스크 피하려고 그런다 같은 소리는 개소리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고. 걔들이 할 수 있는 레토릭이에요. 그러니까 놔두면 유일하게 됩니다. 그거를 방해하는 네. 유일한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지지층의 민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지난밤에 뭐 아무 의미는 없지만 네. 국민적 정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도 윤석열 무슨 여론조사 보니까 막 5% 이상 막 7% 가까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보다 부정평가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70% 넘게 나왔어요. 네. 오늘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게 59% 나왔는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74%가 네.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 뭐 우리들만의 잔치이긴 하지만 탄핵에 대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 현재는 저거 지금 보여주는 것 이것도 또 시간 지난 건데 약 5만 명 투표를 했어요. 열 몇 시간 만에. 예. 그 중에 지금 당장 해라가 96%입니다. 저 처음부터 계속 저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뭐 지지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막 열심히 싸우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한 지지를 보내지만 겉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계속 밀리는 거에 대한 불만이랄까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현재를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재명 대표가 결국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근데 안팎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단식밖에 없구나. 그 민심을 담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 단식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국민항쟁이라고. 그리고 국민항쟁은 국민들이 하는 거고요. 의원들이 뭘 할까라고 하는 것은 여백으로 남겨뒀어요. 그럼 의원들이 뭘 할 걸 고민해야죠. 여러분들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내 말이요. 예,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기 4만 6천 명 정도 투표했으니까 지금 약 5만 명 했어요. 5만 명. 제가 그 민원 하나 넣어도 돼요? 예. 정봉주 22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지금 고민 중인데.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볼게요. 예. 출마 여부를 고민해요? 출마 안 하면 그걸로 매장입니다. 이거 어디 지금 국민들 뜻이 있는데 만약 출마 안 한다 그러면 비겁한 거지. 뭐 그런 거 물어보고 말고요. 아, 그건 물어보지 마요. 아까운 투표를 그런 데다 써먹어? 어디로 출마할까 그걸 물어봐야지. 정봉주는 디폴트 값인데 출마가? 자, 그렇다 치고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일본에 빚을 진 게 있다. 단순하게 일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빚진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들 관련해 갖고도요. 세상에 또 처리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오염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염수라고 했더니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비겁한 게 저 처음에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정부 공식 용어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라고 3월인가 4월에 한번 물어봐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마치 저거를 무슨 가짜 뉴스인 것처럼 빡 발끈했거든요. 우리가 언제 오염 처리수라고 했냐고 하면서 한총리도 그랬고 정부에서 저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했었어요. 오염 처리수라고 정부에서 그 얘기한 적 없고 공식적으로 한 적도 없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바로 나오자는 게 이 인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네. 이게 원래 미국이 한국한테 문재인 정부 때 압박했던 게 저거예요. 오염 처리수라고 얘기하라. 처리수라고.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가 안 받았죠. 안 받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대한 사기예요. 사기행위.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 패러를 하기 위해서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 논리였는데 일본 내에서도 최근에 나오잖아요. 패러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오죽했으면은 체르노빌처럼 아예 덮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일본 요즘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내년 3월까지 3만 1,500톤 정도를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그쯤 방류한다 그래요. 하루에 500톤, 400톤, 500톤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3만 톤을 방류하면 2만 톤이 또 생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냥 지금. 예,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래갖고 51년까지 30년을 하고 나면 그 안에 다 버렸다고 칩시다. 다 못 버려요, 그것도. 그 130만 톤을 다 못 버리거든요. 근데 다 버렸다고 딱 치고 나서 다 버렸네 걸 돌아보면 100만 톤이 또 생성된 거야. 그럼 또 100만 톤 버리는데 한 25년 걸리거든요. 다 버렸다고 돌아서면 70만 톤이 또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갈시키는데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후쿠시마 원전 설계를 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설계를 한 분들, 간나오토 총리, 그때 그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총리했던 분들, 이분들이 조금 들어가서 보다 보면 다 반원전 활동가가 돼요. 그 당시에 일본 총리가 그래요. 간나오토가. 간나오토가. 그분 후쿠시마, 그다음에 그분이 첫 일성이 뭐냐면 도쿄 전력은 보고하는 족족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짓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과학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는데 거짓말을 전제 조건하고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뭐가 과학이야? 근데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뭐 과학 이야기하면서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못 간다. 예. 그냥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제1야당 입장에서 당대표가 거기에 그 1+1은 100이라고 하는 자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알았다. 같이 못 간다라고 선언한 거죠.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야. 아니 제가 그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 뭐 영어 이니셜을 잘난 척하고 막 쓰는 사람이 하나 있어. JYP라고. 예? 김포에 살죠? 예, 김포에 사는데 내가 이름이 누구지? 무슨 가수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그 양반은 무시하는데 최근에 멋진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한 3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의심입니다. 과학 vs 괴담이라고 하는데 과학은 믿습니다. 믿으세요가 과학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는 건 우리가 과학이란 얘기예요. 괴담이 아니라. 그 희한한 게 지금 윤석열의 뇌구조는 뭐냐면 일본 말은 100% 믿어요. 예.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요. 일본 말도 잘할지도 모르면서 근데 일본 말을 믿는 거를 뭘 가져오냐면 비겁하게 IAEA가 일본은 괜찮다고 했다라고 IAEA를 가져와요. 예. 그러니까 IAEA와 일본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예를 들어 그 산케신문에서 뭐 보도하고 이번에 아사히신문에서 보도했잖아요. 아사히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우리 정부 관계자가 총선 전에 빨리 방류해줘라. 그러니까 또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일본 언론을 믿어? 지들은 일본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면서 우리들더러는 일본은 왜 믿냐요 또. 일본 언론을. 난 이 사람도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면 뭡니까? 동네에서 여기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저기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는 사람을 그냥 동네에서 추방해요. 추방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면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쟁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추방하자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역사가는 군사 독재를 제외하면 최악의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뭐 최근이라고만 따져도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러진 않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장악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최소 과반수 이상 된다면 모를까. 이건 뭐 여론조사마다 족족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 민주당이 사실상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민주당 욕먹어요. 같이 욕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민심을 받들겠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날 따라와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저기 이명박 박근혜도 이러지는 않았다. 우리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2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8월 15일 날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전략물자 교환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나오거든요. 또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가갖고 한미일 무슨 군사동맹 비슷한 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거라니까 1단계가 지소미아 정보교류협정, 두 번째가 전략물자 교류협정인데 전략물자 교류협정을 이명박 때도 푸시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략물자 교류협정을 해라. 그러면 양국의 군사명령체가 동일화된답니다. 그거 이명박이 안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거 하는 순간 MD로 가야 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가 전쟁의 불바다의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명박도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이 지금 하겠다는 거야. 참, 네. 이게 겁이 없는 것은요, 용감한 걸 수도 있지만 무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네. 그 무지함. 이게 가장 큰 일이라고 봐요. 실력이 떨어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공부할 생각이나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그 국가의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예. 내가 생각한 게 맞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말도 안 되는 대로 가는데 최근에 예산안 짜는 것도 한번 보세요. 지가 부자 감세해주고 부족한 세수를 갖고 건전 재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R&D 예산 16%를 삭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부자 감세가 지금 보니까 한 40조 가까이가 감세가 됐고요.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는 또 6조인가를 더 걷었어. 근로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유리 지갑에서는 다 끄집어내고 부자 감세 해준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연찬에 가갖고 진짜 여러분들 조금 아는 척 한번 할게요. 이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무찌르자라고 하는 우리 이념은 우리의 철학입니다. 이래요. 이게 아니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보통 철학은 이념과 철학은 뭐냐면 우린 눈에 보이는 걸 현상이라 그래. 현상. 그 현상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항상 이데아를 찾아서 그러잖아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념이면서 철학이래요. 이념은 현상입니다. 이념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보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게 철학이거든요. 이 윤석열은 철학이 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이걸 YTN TV에 가서도 했거든요. 이념과 철학을 동의하러 가는 이분은 철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거기 가고 빨갱이를 때려잡자고 하면서 이게 우리의 철학이래요. 아니 그 이념은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철학은 고유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겠냐라고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염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냥 무식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 나왔잖아요. 예. 0.7인데요. 0.78. 78인가 7인가 그렇죠? 0.7. 0.7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작년 이야기고 예. 더 떨어지고 있는 더 거죠.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야당과 손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예. 정권이랑 상관없이 연속성이 있는 정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올릴까 말까 하는 건데 이 생각이 없는 거고 이번에 윤석열이가 그거 아니에요. 지풀도 없는데 벤츠 탄다 이런 얘기, 벤츠 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온통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때 선진국들 중에 돈을 가장 적게 썼어요. 적게 썼죠. 예. 그러면서도 가장 선방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 곳간을 거덜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는 부자 감세로 또는 경제를 망쳐가지고 세수가 줄어들어요. 요거를 자기들이 건전 재정하겠다고 덤빕니다. 그러면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데 본인 자체는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실제로는 부자 감세하는, 어떻게 보면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보죠. 확증 모르고 하는 게 한 50%. 그건 바보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란 자체가 저렇게 무지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7천억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국가를 정부를 인수해 보니까 나라가 거덜날 상황이 있더라. 이랬거든요. 지난 1년 반 동안 나라를 어떻게 거덜냈는지 제가 수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GDP 국민 총생산이 전 세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때 10위였었어요. 그게 지금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이게 하나하나 등 수출하는 게 엄청나게 국가 총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중진국으로 가고 있는 거고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1.5%예요. OECD 국가 세계 평균 지금 2.7%거든요. 내년에는 1.5%보다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1.5%가 체감으로는 0입니다. 0. 1.5%를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 물가 상승률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다음 올해 무역 적자가 지금 280억 달러거든요. 280억 달러는 40조예요. 40조면 우리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가 흥청망청 서서 그렇다잖아요. 상반기 정부 재정이요. 네. 상반기 정부 재정이 네. 83조가 적자예요. 정부 재정이 세수 아까 40조 들고 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80조가 적자예요. 그래서 한국은행한테 얘네들 추경할 생각은 없고요. 한국은행한테 마이너스 통장 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지금 100조 썼거든요. 네. 이자만 뭐 2천억씩 내고. 1,300억. 아이씨. 1,300억 넣고 이자를 지난 7개월 동안 1,300억 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통틀어갖고 980억 냈어요. 그러니까 300억을 더 냈어. 7개월 동안. 아니 이러고 나라를 거덜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때 0.5%였었어요. 금리가 지금 3.5%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야 돼. 통화량은 문재인 대통령 때 3,500조예요. 통화량이 지금 3,800조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률을 올리려고 유일하게 하는 짓이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예요.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해도 너보다 아니 잘하겠다.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그럼 가계부채 내일 모레 또 폭발한다 그러거든. 자영업자들 그 코로나 때 자영업자 대출해갖고 3년 만기가 다 돌아왔어요. 지금 9월서부터 자영업자 만기 돌아온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6개월 또 이제 완전히 폭탄 돌려막기예요. 근데 또 이제 은행 망할까봐 또 환율도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 한국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이게 도대체 뭐야? 나라가 지금 망하는 지경이야. 망하는 지경. 그러니까 돌대가리 하나가 일본한테 진 빚이 있어서 일본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돌대가리 하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은 민주당이 의리다 보니까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터닝 포인트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 탄핵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도. 자, 그러면은 일단 1부를 마치고요. 한 1분만 양 좀 먹고.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 다 끝나고 약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줄었다고 여기 나라모에서 징징거려요. 중간에 먹어야지 왜 끝나고 먹었냐고. 그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래요? 아, 그게 지금 근데 중간에 약 먹는 제가 약 먹는 시간을 설정하기를 낮 시간대에 3시 반쯤 먹게 설정을 해놨어요. 하루에 2번 드시잖아요. 예? 하루에 낮 2번. 시간대. 그리고 자기 전에 먹고 12시간 한 번씩. 머리카락 나는 약 먹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 내가 권합니다. 아유, 한동훈 장관은 그냥 안 판대요. 나라모에서. 왜 팔아요, 거기서. 저렇게, 저는 진짜 한평생 열정과 용기로 살아온 사람인데 머리가 빠지니까 용기가 뚝 떨어지더라고. 의원님. 진실 고백 한번 하세요. 뭐요? 머리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죠. 심지 않고 저렇게 많이 났다고? 아니, 지금 프라님도 남 얘기할 때 아니에요. 프라님도 뭔가 지금 지난번에 모자를 쓰고 온 줄 알았어. 머리가 막 나고 있다고? 그 머리카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정도로 장기 복용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한 그러니까, 3개월서부터 이제 최강욱을 보면 알아요. 최강욱 의원은 30대 중후반에 지하철 타면 양보를 받았대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풍성해져 갖고 심은 거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면 저 나라모에 의해서
심은 거네. 나라모에 의해서 심겨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요. 나이는 얼마 많지 않은데 머리카락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꽤 있죠. 엄청 많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그거 말하면 방이 안 들어옵니다. 돼요. 그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네. 대체로 여의도 물이 좋았고 얼굴은 뺀질뺀질해지거든요. 네. 근데 위 머리를 관리 안 해. 나 이거 국회의원들이 먹어야 된다고 봐. 그렇죠. 이제 저게 최고의 관리인 거죠. 지금. 예.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인데 지금 뭐 먹는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그럼요. 이게 이것도 중요한 내 생활의 소소학행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왜 이거 관련한 거 탈모 치료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머리 심는 거를 보험으로 해주겠다 그랬지. 대머리 보험. 네. 나라면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죠.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들 마시고 나라모로 발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년 후에는 모델을 제가 할게요. 예. 자, 여러분 저기 위에 채팅창 위에 나라모 그러니까 bjmart.kr 여기 가셔갖고 풍선교 검색을 하시면은 저기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이게 고민이신 분들은 꾸준히 한번 장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나라모였습니다. 자, 계속 윤석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이게 저는 이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은 예.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저는 명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정농단이냐?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저런 논리라고 하면 난 저 해외 나가 있을 때고 저 사건을 잘 못 봤는데 무척 심각한 사건이더라고요.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예.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왜요? 입 막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어제 박정훈 대령이 예.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예. 수사단으로 돌아와서 수사단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어허. 내용이 저런 거예요, 지금. 31일 오전 11시경에 예.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 저건 이제 용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보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방보좌관. 네.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가지고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이게 뭐냐면 테이블을 치면서 전화했다는 거죠. 꽝꽝꽝꽝이. 그래서 지금 저 발표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박종훈 그 수사단장은 제대로 수사를 했고 그걸 발표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김태효가 압력을 넣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의 이명박 청와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 수사를 외압을 집어넣은 당사자가 윤석열이라는 거죠. 물론 윤석열도 뭔가 옆에서 지근거려서 꼬치해놓은 놈이 있겠지만 저 사건은요. 대통령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아니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 관여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직접 관여했어요. 저 무슨 저건 진짜 헌법 정신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저거 하나만도 탄핵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예. 일반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신병을 확보해서 법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이렇게 중하니 영장 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이 확보되기도 전에 이 사람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저건 뭐냐면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에 박정훈 너 앞으로 입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박종훈 저분은 아주 충실하게 군 생활을 수행을 했을 거고 이번에도 수사단장으로서 진실되게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그러니까 저 사전 구속영장은 뭐냐면 항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인데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항명 수괴죄로 적용하겠다 처음에 뭐 이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항명죄는 슬그머니 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종섭이가 그때 당시 국회에서 예. 항명수괴죄가 된 이유가 진상을 알아보려고 전화했더니 전화했더니 3명이 전화 안 받더라. 수사 단원들이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의하는 줄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 아, 전화 안 받으면 항명이야? 근데 그 이종섭이는 지금 해외로 튀었어. 국회 안 나와. 아, 국방부 장관은 또 안 나와요? 해외로 튀었어. 무슨 핑계 대갖고 일정 핑계 대갖고 해외 나가버렸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 내가 봤을 때 김병주 의원이 그거 뭐 질의하는 거 봤어요, 제가. 네. 항명수괴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냐, 이게. 그거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시에는 사형이라니까요. 아, 전시엔 사형이더라고, 그게. 근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자가 윤석열이라면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어허. 참. 야, 상황 재밌게 돌아가요. 이것도 탄핵의 한 축입니다. 탄핵의 축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탄핵이 여러 축이 있는데 한 축이에요. 아, 그래서 탄핵 심사 연구 조사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해야죠. 이게 탄핵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 의원 율사 출신 의원들 몇 명 놓고 변호사들 자원해갖고 들어오라 그러면 한 10명 들어가려고. 제가 아는 변호사들도 왜 탄핵 안 시키냐. 이거 탄핵 사유 된다 그러고 본인들도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사를.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내가 봤을 때는 3살 때 버릇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수사권을 확 쥐고 있던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검사인 줄 아는 거야. 검사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 부인 수사 안 하고 장모 수사 안 하고 한동안 감찰 못하게 하던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대표를 니들이 수사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수사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 그게 드러나면 퇴임해 있는 평산에서 구속영장치로 가요. 그 정도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수사라는 건 누구도 개입하면 안 되는데 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왕국에 있던 놈의 습관이 지금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기칠람하고 모든 수사에 관여를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권능과 권한이 무시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 내 최측근이 아는 애를 구속해 이거예요. 내 최측근이 아는 놈을 구속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척 하세요. 저는 이거를 대화에 보면 녹음된 내용에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 박정훈 그 수사단장이 해갖고 그 사단장까지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예. 드러나는 증상을 보면 예. 이 사건 수사단이 출범하고 처음부터 예.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수사단한테 어떻게 수사할래?라고 수사 보고서를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사 지침을 내린 거지 처음부터. 보고서를 내라 그러고 예. 처음부터 계속 그거를 그 아까 말한 그 국방보좌관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넣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그 윤석열 옆에 있는 그자 입장에서 보면 임성근이가 당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고자질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윤석열은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입력됐다. 사전 입력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면서 윤석열 자체가 그 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꽝꽝꽝 내고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을 본 적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국방보좌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게 좀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이직들 문 대통령이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건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거 특검도 가야 되고요. 예. 오염수 문제만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화낸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늘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는 가장 화를 많이 냈다. 책상을 꽝꽝꽝꽝 치면서 이 사건 기억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이죠.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된 황교안이가 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경의 과실치사를 빼달라고. 그랬죠 그때도.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국가의 과실을 지우려고. 해경은 잘못한 거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됐죠. 심지어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전화해가지고 아따 좀 봐주시오. 다 이게 개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세월호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개입을 한 거예요. 언론사 보도 지침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이런 것도 지금 그 마일리지 축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탄핵의 마일리지가 예. 지금 지구 한 3바퀴 돌 정도로 쌓였어. 거기다가 사실 홍범도 장군 논란도 국방이잖아요. 예.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슬그머니 발음 빼잖아요. 국방부하고 육사가 할 일이다. 자기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면서. 근데 실제로 오늘 김병주 의원이 제가 했던 말을 김병주 의원이 확인시켜줬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관을 육사 교장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작년 말부터 홍범도 등 지우려고 한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윤석열 뜻이 아니라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비서관은 왜 육사 교장으로 보냅니까? 이게 정치적 전문 용어로요. 윤석열은 그립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만기 칠남 스타일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은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 적 없다. 회의석상에서. 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있잖아요.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서 보면 홍범도 장군 동상 흉상 철거는 일본 뜻이라고 봐도 됩니다. 일본 뜻이라고 봐도 일본이 되죠. 불편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이 측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빨갱이만 덧칠하면 되니까 이재명 단식하면은 자기 검찰 수사 피하려고 한다 같은 덧칠하면 되니까 예. 국민들이 속아요. 이재명 400번 넘게 압수수색 해가지고 돈 받은 증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완전히 그냥 진짜 이재명 대표 말처럼 스토킹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면서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연관 자유시 참변에 재판관으로 나와서 독립군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방부예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국방부 대변인이요. 예.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매일 참교육 당하고 있어. 역사 교육 당하고 있어. 그러면 기자들이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좀 너무 어설픈 거 아니냐?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설이에요. 말하자면은 친일파들이 예. 홍범도를 이제 물타기 하려고 예. 근거 없는 거 가져온 극우 유튜버 수준인 거예요, 그게. 근거가 없는데 심지어 홍범도 장군은 스탈린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인데 북한이 생기기도 전에 소련 공산당 가입한 적 있다고. 공산당 가입의 목적이 독립운동이었는데 소련 땅에서 해야 되니까. 아니 그때는 이제 무슨 전쟁입니까? 홍범도 김자진 장군이 봉오동 전투, 봉오도 총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괴멸시키고 일본군이 전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군 자체가 괴멸될 위기가 있으니까 소련을 피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소련을 피하는 과정이고 27년도에는 공산당이 지금과 같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소련이 지금과 같은 소련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직 완성도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군들이 몸을 피신하기 위한 피난처로 삼은 거거든요. 그럼 입국 기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국하는 이유가 고려 독립이에요. 딱 4글자로 써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군이 일본군의 침략 공격으로 전면적인 공세로 괴멸 위기에 처해 있으니 잠시 피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은신처로 활용을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기록이 없어. 나머지 홍범도를 폄훼하기 위한 친일파들의 이 주장이 우리 국방부에는 그게 양쪽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식 문서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냥 기자들이 요즘 참교육시키는 게 그거예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방부 어느 문서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갖다 들이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홍범도 등의 문제는 사실상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거든요. 왜 마치 지금 쟤들 저러는 거 보면요.
3.1 운동은 폭동이라고 할 태세고요.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북한군의 반란이라고 할 태세까지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인데 보통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로 저런 짓을 하는 게 과연 윤석열이 성향이 친일이고 뉴라이트서냐가 아니라 저는 이 모든 행위를 윤석열은 일본에 무언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윤석열이 탄핵 당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통 정권이라고 하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투표하지 않는 한. 그래서 국민의 뜻은 두 가지로 받들 수가 있어요. 선거에서 이기거나 지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고 여론조사를 받드는 건데 예. 지금 역대급으로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러섬 없이 싸우라. 저건 국민하고 싸우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앞에 나선 거예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그 김민식 보훈부 장관이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네 이놈들이 물러서는 게 아니라 막 대거리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지금. 싸우자고 댐비니 싸워야죠. 도망가면 어떡해. 예. 자유시 지금 그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면서 자유시 참변에서 재판가로 나와서 독립군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21년 6월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일단 자유시를 근거로 삼고 소련군과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1921년에. 그리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근데 1921년 6월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무장이 해제되었고 포로가 되는 등 소위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의 희생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자유시 참변 때 독립군을 희생시켰다는 거야. 그 기록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어버버버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홍범도는요, 국민들 입장에선 자랑스러운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유해 성원하면서 우리나라 전투기가 모셔오잖아요.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고 쳐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네. 잠수함 만들면서 홍범도 호라고 하고 추앙을 하잖아요. 홍범도 함. 홍범도 함 추앙을 하잖아요. 그땐 추앙하다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안 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홍범도는 일본에 불편한 사람이죠. 우리 국민들한테 자랑스러운 영웅인 거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한테 뭔가 약점 잡힌 자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거든요. 이 상식을 너무 벗어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러면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보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꼭지를 따준 것 같긴 한데 윤석열 탄핵이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국민들 뜻은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가 윤석열 탄핵 즉시하자고 나서는 것처럼 예. 해시태그 윤석열 탄핵을 한번 써주세요. 댓글창에. 물러섬 없이 싸우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예측했던 게 그대로 맞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를 했다 그러잖아요. 구수. 예? 구수해갖고 검사가 되잖아요. 그게 검사가 되니까 학교 다닐 때도 좀 건들건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술도 사주고 후배들 좀 챙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평검사가 되니까 후배들이 부장검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평검사일 때는 부장검사를 들이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을 시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그 중앙지검장 시키니까 누굴 들이받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을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윗대가리를 들이받으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검찰총장 되니까 누굴 들이받습니까?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을 들이받은 거예요. 검찰총장 되니까. 그리고 또 누굴 들이받았습니까? 대통령을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윗대가를 들이받으면서 컸는데 대통령이 됐으면 누굴 들이받아요? 대통령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 국민을 들이받으라는 거거든요. 국민을 들이받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끌려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 없이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라는 거예요. 국민과 싸우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국민과 항상 싸웠던 조선의 왕이 있어요. 선조. 선조가 누구죠? 39년 최장기 집권 중에 하나인데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평양을 버리고 도망간 그 왕이에요. 평생 국민들이 자기 도망간 돌팔매질했다고 국민들과 싸웠거든. 39년 동안. 그 질투해서 이순신을 그냥 배구정교시키고. 그렇죠. 그 이순신 장군이 홀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군 사이로. 그러면서 이순신 장관의 그 장군의 기록을 보면 왕의 칼에 죽기 싫다. 이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왕의 칼에 죽기 싫다. 그리고 그때 그 누굽니까? 의병장 곽재우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왜 들어가냐고. 여기 있다간 왕의 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들이받고 국민의 저항했던 왕은 결국 국민에게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법적 용어로 의원들이 할 일은 그걸 탄핵시키는 거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그 탄핵 관련한 투표를 해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누구나 다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검증된 적이 없어. 예를 들면 탄핵할 건지 말 건지 투표하지는 않잖아요. 여론조사가.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라도 투표를 붙여봤어요. 97% 가까운 숫자가 즉시 탄핵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한번 딱 해보면 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나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만 명이에요, 무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엔 윤석열 탄핵하라는 여론 60% 넘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역풍 두려워하고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이상민 탄핵 기각도 역풍 없잖아요. 그만큼 국민 민심이 이반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탄핵이 기각돼 갖고 왔는데 이상민 힘 발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역풍이 헌법재판소로 불었어요. 159명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고? 예. 만약에 국민들 촛불이 들불처럼 태풍처럼 일어나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지금 이념 성향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 제일 여론의 눈치에 여론의 향배에 민감합니다. 지금 윤석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총대 매네들이요. 일반 국회의원들은 없고요. 없어요. 지도부이거나 대변이거나 한 사람들만 총대 매고 있어요. 많아야 한 10대 명. 나머지는 다 숨죽이고 있어요. 저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전 국힘의 정치인 출신의 의원들이요.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때 2016년에도 그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가능했던 게 국힘 의원들 70명이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왜 돌아섰습니까? 국민들이 200만 명 이상이 거리에 나오면서 바뀐 거예요. 지금 뭐 임기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탄핵한다?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 참습니까? 그 오염수 방류가 폭발을 시켰다니까. 그러나 일본한테 이제는 우리가 일본과 연합작전을 펴야 돼. 일본 애들한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해야 된다. 오염수 하자가 없으니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 처리수이고 막상 방류해 보니까 삼중수소 세슘 발견 아니 지금 방류하자마자 바로 물고기를 잡아갖고 거기서 세슘 검사를 해요. 이게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놈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체 축적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잡아갖고 세슘이 안 나왔대. 삼중수소가 안 나왔대. 심지어요. 어제는 물고기를 못 잡았어. 태풍 불어갖고. 나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그 말 듣자마자 빵 터졌는데 문제는 이 심리적 탄핵 상태를 여러 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도 이따가 시사방송에서 그 이야기 할 건데 탄핵이란 말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탄핵이란 말을 저쪽에서 먼저 받아치잖아요.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 집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민주당 장외 집회 주말 집회에서 탄핵 소리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율이 50%쯤 되는 지지율이라면 그 말을 하면 지지층이 뭉쳐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싫어하는 여론, 잘못한다고 하는 여론이 60%가 넘는 60%예요. 상황에서는 예. 민주당이 탄핵을 꺼내거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왜 떨어졌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뭐 물론 뭐 전화 면접 기준이긴 하지만 떨어졌냐면 왜 못 싸우냐, 왜 니들끼리 총질하냐, 요 느낌 때문에 잘 모르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외계인과 전쟁을 시작하면 일단 내부적으로도 똘똘 뭉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부 총질하면 그 새끼는 완전 역적이지. 거기다가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단식이라고 쓰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면 결론을 내려볼게요. 결국 이 싸움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항쟁은 적의 장수를 끌어내리겠다는 싸움이고 그 완전히 그 영토 분쟁에서 이기겠다는 싸움인데 그 사이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많이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여일 안에 쇼부를 봐야 돼요. 승부를 봐야 돼. 10일 이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일단 지난주 집회가 공식 집회 5만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집회 10만 이상 나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단체 어른들 그다음에 민주당 고문들이 비상시국회의를 바로 소집을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비상시국회의 소집을 하고 이제 국민항쟁 시작됐으니 대표가 혼자 싸우는 거 중지하십시오. 그럼요. 이거거든요. 이게 명분이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정치 천재 정봉주 보니까 실제로는 이재명이 정치 천재인데. 예, 맞아요. 아 이제 국회고 뭐고 이제 집에 가서 놀아야지 뭐. 네. 근데 마음 할 일도 아프네요. 없어. 근데 예. 이재명 대표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식하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마음이 아플 텐데 본인의 살신성인을 몸이 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봉주 TV에 7시쯤 방송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가시고 거기는 또 새날과 다른 이야기 하겠죠. 더 센 얘기 할 거죠. 저희요? 이제 정봉주 시대가 왔어요 지금. 아니 공중부양할 때가 됐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한 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고꾸라지는 그 프로세스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쫙 열거해 줘야죠. 네. 예. 아 그래. 방송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선동만 하고 자빠졌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72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